반갑습니다. 송유진입니다. 오늘 저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신 분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가게 운영을 잘 못하는 사장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막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가게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과정을 담는 게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내용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봤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가게 사장님을 혼내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게 사장님이 겪었던 진상 손님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방송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진상 손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하시고, 백종원 씨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가게를 운영했을 때 겪었던 진상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식의 지금 방송 내용에 대해 가지고 불쾌한 사람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방송 자체가 지금 주작인 것이다. 백종원의 그 식당 나 거기 가봤는데 거기 뭐 음식 질이 별로 좋지 않더라. 이런 식의 지금 또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백종원 씨가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뭔가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분이 상해 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또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진상 손님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 식의 진상 손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나아가서 백종원 씨가 그런 식으로 진상 손님에 대한 경험담을 털어놓는 것, 그것조차도 왜 한국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는 것일까?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번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백반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푸념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가게 지금 크기만 보더라도 굉장히 조금 작은 사이즈죠, 그쵸? 동네 그냥 작은 백반집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방송에 출연하고 난 뒤에 CCTV를 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 생기죠. 누가 뭘 가져가가지고 CCTV를 단 거냐? 놀랍게도 일단 첫 번째로 가져가는 게 반찬 같은 거를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 백반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셀프 코너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간다든지, 심지어는 숟가락 같은 거, 그런 거를 가져간다라는 건데, 그거는 애교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있는지를 갖다가 보니까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올 때는 가방을 갖고 안 들어왔대요. 골목길 CCTV를 돌려보니까 분명히 가게를 들어올 때는 가방을 안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오는 길에도 빈손이었는데 식사를 다 끝내고 난 뒤에 명품 가방을 분실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태가 이제 심각해져가지고 누군가가 경찰에까지 연락을 했던 거죠. 경찰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밥 먹으러 들어갈 때 들고 갔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CCTV를 봤을 때는 가방을 안 들고 왔는데 심지어는 CCTV 화면조차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가게가 변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곱게 좋은 동네에서 자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이야기가 이거 주작 아니냐, 이거 정말로 이거 뭐 가짜로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제 주변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 반찬 남은 거 싸가는 거, 그거에 뭐 비일비재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식당 같은 경우는 리필을 또 해주지 않습니까? 반찬을. 그러면 그렇게 리필을 해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싸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진상 손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저 백반집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진상 손님의 유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대요. 바쁜 점심시간에 한 가족이 와가지고 식사를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가족도 먼저 다 나가더니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혼자 먹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지불한 금액은 얼마라는 겁니까? 6,000원이라는 거예요. 6,000원. 저 지금 백반집의 가격이 6,000원입니다. 6,000원. 근데 온 가족이 와가지고 먼저 그냥 식사를 하고 한두 명씩 나가더니만 한 명 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밥 먹었는데요? 하고 6,000원 계산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해봐야 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유달리 이렇게 진상 손님이 많은 것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답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 정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거 맞죠.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 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게 뭡니까? 규칙과 시스템과 규율의 부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규칙을 지킨다라는 거, 뭔가 시스템을 따른다라는 거, 규율을 지킨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넘나드는 거, 그런 규칙을 어기는 것을 정으로 포장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7세 이하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8살이야. 분명히 우리 아들은 8살이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이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8살이나 7살이나 거기서 거긴 건데 그냥 뭐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되는 것인데 돈 좀 받지 말아주세요.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기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않아요.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규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의 수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어느 날 후기를 보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밥값을 받으셔가지고 서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른 1명 플러스 어린이 N명 해가지고 6,000원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저것이야말로 지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을 어기는 정당화의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인 것이죠. 후기로 남겨버리는 것이 야, 이 가게 같은 건 너무 야박하더라. 분명히 우리 가게 같은 경우는 7세 이상부터는 돈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돈 내라고 했더니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것도 후기로 올려가지고 공격으로 쓰는 겁니다. 저 지금 방송에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사례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야, 그거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점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저게 지금 한두 가지의 사례가 아닌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상 속에서 저런 식의 진상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규율을 따르지 않는 거, 그거를 마치 대한민국의 정,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포장하는 거, 그게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저 방송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화 한 가지를 소개를 해줍니다. 백종원 씨가 예전에 쌈밥집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손님 3명이 왔길래 3인분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밥 먹었다. 그래서 2인분만 주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명이 와가지고 2인분만 시켰는데 갑자기 이제 한 명이 야, 그거 참 맛있겠네 하면서 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만 밥 한 고기만 추가는 하고 계속 해가지고 쌈밥을 갖다가 리필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인분 가격으로 3인분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쌈을 리필하고 난 뒤에 뭐라고 또 하는 겁니까? 아이고 많이 남았네, 봉지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포장해 나가는 거를 갖다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재활용하시려고요? 이렇게 따져 묻는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도덕적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알겠죠. 저런 식으로 무한 리필집에 가가지고 3명에서 2명 분을 갖다 시킨 다음에 리필까지 해가지고 포장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심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도덕적인 부끄러움을 느끼다가 이게 반복이 되게 되면은 도덕적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도덕적인 부끄러움을 갖다가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느끼게 되는 도덕적인 부끄러움을 대신 남을 공격함으로써 그 부끄러움을 감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마녀사냥이 되는 겁니다. 마녀사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허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부끄러움, 그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기꺼이 어떤 마녀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돌을 던져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돌을 던지는 군중 속에 자기가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회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에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조차도 도덕적으로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과 법이 구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서 끝나야 되는 거를 갖다가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어떤 비난으로 끝내버린 것이고, 완전히 도덕과 법치가 뒤집어 엎어진 겁니다. 이런 식의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이 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개인이 느껴야 되는 도덕적인 부끄러움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장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도 다들 편하게 오시려면은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백종원 씨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야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당하게 청구할 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딱 모습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와 감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와 법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은 백종원 씨가 얘기하는 저런 식의 지금 부분들조차도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백종원 씨의 정말 쌈밥집 거기 내가 가봤는데 무슨 뭐 채소 상태가 별로 좋지 않더라, 이런 식의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집단주의적인 사고가 감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적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비판조차도
인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니꺼질 것이 감히 어떻게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하냐, 이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규칙과 규율이 기꺼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고를 하다 보니까 집단주의적 사고 또한 마찬가지로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과연 이런 식의 부분들이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런 식의 지금 모습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스러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규칙과 규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